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이종철, 폴 김에 이어 오늘은 우윤구, 원유봉 씨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윤구, 원유봉 후보는 시장 후보로 나선 크리스 정과 함께 공동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윤구, 원유봉 씨가 오늘 오전 타운홀을 방문하고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구 후보는 팰리세이드 파크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군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한국분들이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타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원유봉 후보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팔팍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팔팍이 정말 살기 좋고 편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내는 그 텍스가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보고 싶고요. 두 후보는 민주당 예비경선의 시장 후보로 나선 크리스 정과 러닝메이트를 결성하고 다가오는 6월 예비경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새 후보는 팔팍 타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 예산을 늘려 학군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주민을 위한 타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로써 시장 후보로 나선 크리스 정 위원과 현 제임스 로툰도 시장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고 2명을 뽑는 시의원에 이종철, 폴김, 우윤구, 원유봉 후보까지 4명의 한인이 나서게 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의 범위를 확대해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에서 공적 부담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이 확대되는 새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혜택이 현금성 혜택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 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공제 등 세금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 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입니다. 새 규정은 또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 처리되면서 최악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심사의 늑장 처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연쇄 이민 축소에 우회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민 심사 적체율은 35% 증가해 적체 케이스가 82만 7,744건에 달하고 있다고 이민정책연구소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비직계 가족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회계년도 직계 가족이 아닌 가족 이민 청원서 판정률은 9.1%로 전년도 21.5%와 비교해 12%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승인율도 86.7%에서 7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친부모 등 직계가족의 경우도 판정률은 54%로 전년도 66.5%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으며 승인율은 93.6%에서 92.4%로 1.2% 하락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시에서의 2차례 테러를 계기로 가족 연쇄이민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는 가운데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이민 심사 늑장 처리나 강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연쇄 가족 이민을 까다롭게 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 뉴욕 국제 오토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최신 모델들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럭셔리 세단 K90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형 SUV, 코나 등 새로운 SUV 라인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뉴욕 국제 오토쇼. 맨해튼 제이콥 자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오토쇼에 참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 모델과 컨셉카 등을 공개하며 자사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SUV 차량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새로워진 SUV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첨단 안전 사양이 추가된 신형 투싼, 산타페와 함께 전기차 코나도 북미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소형 SUV로 1회 충전에 최대 40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LED가 적용이 돼가지고 훨씬 더 프레시한 디자인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다 요새 하는 커넥티비티가 기본차부터 다 적용이 돼서 브루링크 적용이 되고 이런 장점이 많이 보완이 됐죠. 기아차는 신형 옵티마와 함께 K900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900은 기아의 럭셔리 대형 세단 플래그십 모델로 세계적 색상기관 팬톤 색채연구소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아와 협업을 통해 고급스러운 외부와 실내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우수한 주행 성능과 첨단 편의 사양 등을 갖추고 있어 기아차의 가치와 우수성을 뽐낼 차량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어제와 오늘 미디어 공개에 이어 내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4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단기 건강보험 규정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내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과 얼반 인스티튜션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단기 건강보험 규정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전국 평균 16.6%가 오르면서 $2,031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주도 60세 이상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뉴욕주의 올해 60세 이상 시니어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보험료는 평균 $12,873이지만 2019년에는 8.8%가 올라 $1,133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도 올해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보험료가 평균 $1,507에서 10.9%가 인상돼 $1,145의 보험료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미 전역에서 가장 인상폭이 높은 주는 엘라바마주로 21.6%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는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0만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젊은 사람들이 현행 오바마 케어 보험 상품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여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 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성범죄가 5,6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수사 적체율이 지난 2009년에 비해 65.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 빅팀 수사관은 총 67명에 불과하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성범죄 수사관들은 실제 성범죄 수사에 투입되기 전 2주 코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무 훈련은 5일 동안 받고 있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셜 빅팀 수사관이 인터뷰 내용을 잘못 기재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간 케이스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페셜 빅팀 수사관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터 도널드 시경 부국장은 스페셜 빅팀 수사관은 67명이 아닌 85명이며 2017년 성범죄 수사 적체율도 한 수사관당 62건으로 2016년 77건에 비해 낮아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안정법의 3년 연장 적용이 확정됐습니다. 100만 가구에 달하는 뉴욕시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 렌트 안정법의 뉴욕시 적용을 오는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조례안에 27일 서명했습니다. 주 렌트 안정법은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5% 미만일 경우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7년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3.63%로 나타난 데 따라 렌트 안정 연장안이 지난 22일 시의회를 통과했었습니다. 한편 렌트 안정법 적용 조례는 내년에 주의회에서 렌트 안정법이 갱신돼야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갱신을 맞아 현행법의 일부를 고치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 안정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영재반 신청자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구 감소가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2019 학년도에 킨더가튼에서 3학년 영재반 신청자는 32,516명으로 전 학년도에 34,902명에 비해서 2,300여 명 줄어들었다고 어제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17%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이 같은 원인으로 킨더가튼 입학 연령대의 아동인구 감소와 함께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존스쿨에 보내고 있는 추세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재반 시험에서 상위 3% 이내의 성적을 받은 아동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영재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교육국은 영재반의 인종, 가정소득 수준 다양화 프로그램을 다음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의 영재반 입학을 늘리기 위해 맨하탄 첼시에 있는 PS11 윌리엄 해리스 초등학교의 킨더가튼과 1학년 영재반 정원의 30%, 또 TAG 영 스콜라 아카데미 영재반은 정원의 40%를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퀸즈 북동부 지역의 29학군과 브롱스 9학군, 브루클린 19학군에서는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재반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게지 채권 발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정보업체 인사이드 모게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브프라임 모게지 채권 발행 규모는 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 6,600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사라졌던 서브프라임 모게지 채권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문 업체들이 거래를 시작하면서 모게지 시장에 재등장했고 지난해부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한 해 발행량은 41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뉴욕 기반 헤지펀드 악소니 캐피털은 서브프라임 모게지 시장이 성장 여지가 아주 큰 소규모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쫓고 있고 채권은 발행될 때마다 수요가 넘쳐난다고 밝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게지는 국영 모게지 업체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의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적격 모게지로 분류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로 금리가 높게 설정돼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미국 경제 둔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체가 늘어나면서 위기를 맞았고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LA 한인 가정상담소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등 1:1 지원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프로젝트 소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alized we really need to improve how we serve sexual assault clients. We've been thinking about how do we improve it, how do we do better training, how do we connect to different experts in sexual assault, and how are we really gonna make the Korean community know that we are here to provide sexual assault services for them. LA 한인 가정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핫라인 운영은 물론 종교기관이나 법률기관과의 협력 확대, 그리고 양질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기 대책으로 제시한 교사 무장 방안을 놓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서베이 USA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880여 명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교사 무장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0%는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 무장에 대한 찬반 의견은 지지 정당별로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교사 무장 방안을 찬성할 확률이 민주당 유권자들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한편 교사 무장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권자들은 총기 판매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틀리 쇼핑몰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면서 차량에서 자고 있던 2살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아이의 어머니를 아동위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인근에서 은행 일을 보고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 내에 있던 아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네갈로 추방당하던 모하마우드 라민 엠바케가 27일 JFK 국제공항의 비행기 환승 과정에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엠바케는 총기 관련 범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5년 9월 추방 명령을 받고 미시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엠바케는 6피트 3인치 키에 몸무게가 190파운드 정도 나가고 검은색 또는 보라색 티셔츠에 청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포스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는 1년에 3억 6,4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노숙자 가정에 호텔을 제공합니다. 시정부는 노숙자 가정 호텔비 지원금을 하룻밤 평균 174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만여 뉴욕시 노숙자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쉘터 추가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18년도 한국어반 장학생과 한국 방문 연수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뉴욕 한국교육원이 관할하는 학교에서 한국어반에 등록한 학생으로 지원 신청서와 함께 한국어 담당 교사 추천서, 한국 관련 에세이 등을 다음 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안개가 끼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